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그냥 한번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제가 분리막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리막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 근데 이것도 다 추정입니다. 배터리는 불에 타버리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추정되는 얘기들을, 근데 제가 최근에 에너지 덴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다 그것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서 또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스터디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시각을 좀 제공을 하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특히 이제 파우치 배터리인데요. 파우치가 에너지 덴시티가 높죠. 왜냐면 스택으로 이렇게 다 쌓아서 올리니까. 근데 그렇게 에너지 덴시티가 오르게 되면은 현재 기술로 제가 계속 지겹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이나 안정성이 좀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파우치 배터리를 만들 때 캘린더 이거 압착을 시켜야 되죠. 이거 압력을 가해서 탁 이게 레이어들을 다 이제 이쁘게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때 압력을 가할 때 데미지가 생기는 것으로 좀 추정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 레이어 간 간격이 굉장히 이제 좁아졌습니다. 극도로 위험할 정도로 위험할지 안 할지. 근데 간격이 엄청 좁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고 더 많은 걸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사실 같은 파우치 안에서도 간격을, 레이어 간격을 또 조절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가까워져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게 쇼트나, 그 엣지 부분도, 좀 우려가 있는 게, 제가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안정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 테슬라가 원통형이라든지 프리스메릭 각형 인산철에 있어서는 특히 깡통을 씌우게 되면은 이게 내부 배터리 반응이 갈 때마다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파우치로는 셀 투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셀을 이 깡통으로 하게 되면은 걔가 딱 잡아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안에서 이제 압력이 다 반응하다 이제 가해지고 깡통이 이렇게 묶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프레셔를 파우치는 그대로 부푸니까 참 그런 게 사실 분리막보다, 제가 듣기로는 그거보다는 최근에 이거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면서 이 레이어 간격 좁혀지는 것과 압력을 가했을 시에 압착해서 거기서 부딪힐 확률. 물론 분리막 덴드라이트 얘기 많이 했죠. 근데 보기에는 그게 삐죽삐죽돼서 그걸 뚫어날, 그리고 실제 분리막의 프로퍼티가 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참조해 보니까 압력을 가할 때, 그리고 레이어 간격이 지금 너무 좁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깡통이, 원통형이 여러모로 사실 에너지 덴시티만 버리면요 좋아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충전 속도라든지 온도, 뭐 여러 면에서 안정성 면에서 월등히 에너지 덴시티 조금 올리기 위해서 많은 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내부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원자들의 흐름들을 정확히 대략적으로 알죠. 큰 흐름은 아는데 상세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자꾸 이게 충방전 사이클을 오래 돌리면은 살짝 딴짓하는 놈들이 계속 더 딴짓을 많이 해서 이제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얘기를 해봤고, 테슬라 주식은 오늘 주식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계속 오르죠. 확연히 200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를 계속 더 올릴 것 같은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기업이네요. 근데 이 기업도 배터리의 진심입니다. 이제 마인, 광산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건 다 이미 지겹게 아실 텐데, 시그마 리튬이라고 이걸 인수한다라는 얘기,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진짜 주식이 무려 이게 몇십 퍼센트가 장후에 이 소문이 돌자마자 팍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도 배터리의 진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덴시티를 조금만 낮추거나 포맷도 그렇게 낮추면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배터리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양산이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꽤 하고 있죠. 그리고 다 하지는 이제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고객사가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렇게 밑바닥 미네랄까지 다 끌어다가 만든다라는 거는 그 밑에 벤더 입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치명적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는 테슬라랑 LG가 미국에서 북미에서 이제 뭘 이제 같이 쿵짝쿵짝을 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긴 합니다. 그걸 뭐 애리조나 팩토리에서 만들겠다. 그리고 인산철을 이건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인산철이 아직 더 하이니켈로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직 인산철이 매력적인데 LG도 보십시오. 인산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걸 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CATL은 여기다 또 중국에서 더 싸게 계속 그 중국 친구들이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을 더 깎아주겠다라는 참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런 추격 때문에 더더욱이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정치적인 그래도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안전성과 양산성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게 현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 이런 광물들을 뭐 북미든 어디서 구해온다 할지라도 리파이너리가 제대로 도는 게 그걸 재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더럽고 힘들고 엄청 힘들기 때문에 그걸 다 외주 줘서 해외에 돌렸다가 이제 와서 이제 안보 위험이 생기니까 그걸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배터리뿐만 아니라 광물을 캐고 여기서 다 원활하게 가공해서 배터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그리고 미국은 환경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현진국에서는 이게 더럽고 힘들다고 이제 줘놓고 이제 그걸 다시 돌리는 게 물론 AI와 자동화 과정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쉽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도처가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는 도처가 다 지뢰밭인 거지. 고객사로서의 입장, 자동차 회사로서의 입장, 그리고 현재 정치적인 면, 광물 수급하는 거, 이거 리파이닝 하는 면들 봤을 때 한국 기업이 당연히 망하지 않고 기술력도 최강인 건 알지만 이게 여기 다 그러니까 쉬운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쉬운 게임이 아니고 중국은 계속해서 가격을 깎아서 그러니까 우회해서 IRA 법도 우회해서 들어오죠. 포드가 덥서 손을 잡는 기업은 수익성이 최고입니다. 그거를 놓치기가 쉽지 않고 말 나온 김에 그 IRA 법도 차 가격에 전기차 가격에 걸려 있지만 계속 루시드에서 연락 오고 리스하면은 그거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좀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받아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그래도 소폭 오르는데 좀 테슬라를 제외하고 기여를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루시드한테는 정말 아무런 기별이 안 가죠. 지금 워낙 금리가 높아서 리스를 하게 되면 이게 금리 영향이 있기 때문에 $7,500 받아봐야 그거 뭐 1억부터 시작하는 차가 이자를 생각하면 크게 이자가 더 무섭다. 페드의 인터레스트 레이시 훨씬 더 무섭지. 그렇지만 좀 가격이 싼 $40,000, $50,000 차에는 그렇게 우회해서 좀 이 법에 지금 허점들이 조금씩 계속 이제 뒤늦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종합적인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 인재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차징 스테이션 가격을 무려 30%나. 그래서 패스가 있으면은 36센트, 없으면 48센트. 와, 이건 뭐, 그 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90kW였을 때는 이 정도인데, 아마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테슬라도 그렇지만, 슈퍼차저도. 이래서 경쟁이 좀 돼야 되는데, 같이 올리면은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릴라이빌리티 이슈도 참 많은데,
그리고 이 돈 나온 김에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재미삼아. 참 깔끔하죠. 테슬라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옛날에. 테슬라는 이걸 굉장히 개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개발을 오래 해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깔끔한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주먹구구식이죠. 그리고 지금 거의 뭐 8조 원 넘는 돈을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오픈하면서 봤는데 슈퍼차저 하나 건설하는데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이 텍사스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밝혀진 건데 43,000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죠. 맥시멈으로 잡아봐도. 왜냐면 여기서 이제 에스킹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서브시디가 3만 달러였기 때문에 반면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15만 달러였기 때문에 결국 개당 한 20만 달러를 드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전혀 이게 안 되죠. 근데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거의 8빌리언 달러에 육박하는 돈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블링 한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내에서 내년까지. 근데 미국에 10,000개 좀 넘게 있는데 그 10,000개를 이제 한 해에 다 건설한다는 건데 그래 봐야 지금 이건 작년 얘기고 오래됐으니까 또 대량 생산의 슈퍼차저 중국과 같이 미국에서도 아예 찍어내는 시멘트 갖다 부어서 그냥 하나 다 그냥 갖다 찍어버리죠. 이런 양산 체계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쌀 것으로 추정은 되나? 그냥 4만 달러로 생각하면은 아니 10,000개가 뭡니까? 10,000개 지어도 제가 공을 잘못 계산했나요? 그냥 5천억 수준 아닌가요? 왜 이거 400 밀리언 달러지. 이거 완전히 보조금 받아가지고 슈퍼차저는 공짜가 뭡니까? 돈이 엄청 남을 것 같은데요? 아,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물론 오픈하고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게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최근에 정말 여행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어딘가 컨제션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데 이걸 오픈하면은 그래도 빠른 속도로 10,000개 이상 올리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좀 받은 돈을 생각해 보니까. 그건 참 대단한 테슬라인데 근데 테슬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싼 게 아닙니다. 테슬라도 원래 2017년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요거 하나 짓는데 몇 억씩 들었습니다. 뭐 250이죠. 250kW 막 이런 거 짓는 거 가격 그때 추정했던 게 뭐 20만 달러 가까이 10만 달러는 최소 넘었는데 결국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개발 연구해오고 옵티마이즈가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온 거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바보라서 이런 건 아니고 테슬라도 원래 이랬었다. 근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과연 양산 체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인데다가 두 번째로 좀 불리한 게 테슬라는 별걸 다 옵티마이즈한 게 이게 반드시 주어진 대로 들어와서 뒤로 넣어야지만 이게 딱 맞춰서 포트가 길이도 겨우 된다고 제가 테슬라 V3 슈퍼차저 얘기했었죠. 근데 유럽에서는 모든 차들 포트 방향도 다르고 앞에 있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선이 안 닿는다라든지 주차를 다른 데 넘어가서 해서 방해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 열려고 해도 못 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다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이미 선부터 길죠. 이 선값 장난 아닙니다. 리퀴드 콜 이 라인이 센티미터당 가격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걸 정말 짧게 만들려고 부단히 다 돈덩어리거든요. 근데 모든 차의 다양한 경우를 이제 커버하려고 그러면 이 선도 길어야 되고 이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칩도 다양한 걸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거는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싸게 됐는데 과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싸게 될지는 그러니까 먼저 가는 애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특히 이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게 1등이 있으면 금방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따라간다 그러지만 요즘은 생태계 위주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배터리도 쉽진 않죠. 정말 그 경험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여간 쉽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봤는데 재미삼아 이거 돈 받아서 남네요. 많이 남습니다. 정말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슈퍼차저 짓는데 미국인의 세금으로 잘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를 못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안에 그 배터리 만드는 부서에 한국인들이 꽤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ATL에도 무서운 CATL
가격을 깎아서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가격을 깎고 있다라는 얘기, 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긴 하는데 CATL의 무서움도 있는데 CATL도 한국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배터리의 인재 양성소죠, 한국이.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게 양성소였을까요? 왜 그분들이 거길 갔을까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를 피하고 반도체, 제가 잘 아는 반도체를 얘기해 보면요. 이미 예측이 됩니다. 예, 자주 언급하는 글로벌 파운더리. 예, 글로벌 파운더리 안에 가보면 여전히, 옛날엔 진짜 한국 분들 많았는데요. 예,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많이 왔고요. 왜 여기서 많이 왔을까요? 뭐, 물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사람마다 진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꾼다든지 나라를 바꾸어서 일하는 거는, 예, 정말, 아무리 돈을 정말 많이 주면 당연히 가죠. 예, 당연히 그게 첫 번째 이유지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큰 트렌드에선, 예, 그쵸, 돈이죠. 예, 여기서 열로 빨려가고요. 여기서 요즘은 열로 가고, 여기로도, 예, 글로벌 파운더리는,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글로벌 파운더리는 또 싱가포르에도 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도 땡겨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경력이 쌓이면, 예, 마이크론이나 인텔로, 근데 요즘 인텔이 좀 어렵죠. 인텔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예, CEO도 월급을 삭감했지만 박사급 인력 월급도 삭감하고 예, 좀 내부 반도체 업계가 미국에서 연봉이 솔직히 좀 짠 편이거든요. 짠 편인데 인텔도 예,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갖다 놓으려다가 예, 여기로 왔습니다. 살짝 위에. 근데 여기서도 경력이 쌓이면 결국은 다 일로 옵니다. 다 예, 이 동네. 엔비디아, 애플, 예, 연봉이, 물론 물가도 비싸고, 예, 쉽지 않지만, 예, 그래도 엄청난, 좀, 예, 엔지니어나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로서 정말 스탁 옵션까지 하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보면은, 대학 입시를 보면은, 예, 여기 스탠포드나 버클리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선호도가, 의대 못지 않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근데 요즘 뭐 레이오프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AI에 대한 그런 위력, 그게 대학가에도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여전히 똑똑한 친구들이 뭐 의대도 가지만 공대도 많이 갑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인재 수급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예, 물론, 예, 한국의 의사분들이 어렵다는 거를, 예, 저도 김 원장님 채널로부터 많은 거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도 잘 알지만, 여전히 대학 입시를 보면은, 예, 압도적인, 예, 그런, 선호도,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예, 전교 1등이 공대를,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의대생들이 많아지고, 예, 이제 아예 의대를 다 가죠. 거의 공대는 거의 뭐 밑바닥이죠.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기다가 제 주변을 보니까 그 같이 좋은 학교 온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 의전으로, 그래서 저도 의사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원 다니다가도 예, 의전 간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좀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예, 학생들도 예, 공대를 기피하고 여전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예, 그러니까 요즘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제가 저 자세히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선을 넘는 얘기니까,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너무 젊은 세대들한테 예, 무게를 너무 짊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 출산율도 떨어지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해외로 나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이 반도체 업계 보면은 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예, 이게 다 이렇게 예, 반도체는 뭐 이 기술이 뭐 미국 온다 그래서 못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대 영어는 예, 저같이 영어가 부족해도 예, 전문 영어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이, 예, 그런 기술자분들이, 예, 한국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인구가 감소되는 게, 인구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인력 풀도 줄게 되고, 반도체에는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근데, 자꾸 인구가 줄면, 가뜩이나 의대 선호도 더 심해지는데, 그 의사분들도 힘든데도, 예, 그래도 의사지 않습니까? 공대생들, 그나마, 예, 참 앞날이, 좀 그런 면에서, 배터리라고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그리고 더 진입 장벽이 반도체보다 제 생각에는 좀 더 쉽기 때문에 SK의 이노베이션, 그 몇 명 안 데리고 와도 그 배터리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에도 많고, CATL에도 한국이 많고, 한국이 왜 그렇게 인력을 좀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 뭐, 물론, 한국도 LG도 솔직히 과거에 일본의 인력 기술자분들이 많이 와서 현재 LG의 밑바닥을 많이 다져줬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중국에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뭐 그냥 흘러가는 역사적인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천인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예전에 저도 옛날에 언급했던 많은 중국의 이제 유수, 이렇게 해외 유수 인재를 중국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정말 스카우트 해가는 그래서 미국에서 인력 유출이 컸는데 핵심 인물들이 요즘은 좀 잘 안 되죠. 덜 하죠. 뭐 그렇죠. 여기서의 자유로움과 그것도 있지만 요즘 스탁 옵션이라든지 여기 연봉들이 처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도 이제 제조를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 인재를 많이 끌어모으면서 여기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인력이 유출된다든지 참 그 돈의 위력이 그런 것들이 좀 반면교사되지 않을까. 이런 테크놀로지는 인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처가 한국이 어떤 그런 배터리 그랬으면 좋겠지만 반도체를 봤을 때 반도체 이런 인력 커리어 옮겨지는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글쎄요 배터리라고 크게 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